이게 광호 씨 얘기를 제가 더 드리기가 이제 애매해졌죠. 광호 씨가 이제 사과를 했고, 뭐랄까, 이런 전략적인 사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사과를 했으니까, 그게 전략적인 사과든, 그냥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든, 저는 뭐, 봤죠. 사과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비슷하게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사과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이 사과를 했을 때,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돈도 보냈었고 실제로 이제 사죄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항상 우리나라의 그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과라는 게 이제 물론 진정성을 담아서 뭐 도계자를 막 이렇게 받고 이런 것도 사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뭐 금액을, 돈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도 사과의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광호 씨에게 더 이상 언급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이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직은 근데 뭐 폭로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더 남아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직원들의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은 진흙탕 싸움은 어쨌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거는 뭐 이제 땅튜브 씨가 전달을 잘 하겠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제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채널 크기 힘든데 노 바꾸시네요. 저는 이런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오픈하는 순간부터 채널 크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너무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면 채널을 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니까. 채널이 막 커지고, 지금도 솔직히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채널을 키우고 말고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상한 얘기를 왜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반박을 하려고 그냥 영상을 올렸던 거고, 실제로 뭐 유튜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도 제 기준에서는 채널이 엄청 커졌다. 이게 14,000명이, 말이 14,000명이지 14,0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글레이님, 형님 땅튜브랑은 엮이지 마세요. 광어가 싫어도. 그러니까 유튜브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땅튜브 씨 같은 경우에는 가면을 쓰는 이슈 유튜버고, 이슈 유튜버가 나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순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땅튜브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보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막 몰아가진 않아,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땅튜브 씨가 악인으로 막 몰아가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 반론을 하라. 그럼 반론하고, 아니고, 그러니까 이슈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보를 주는 하나의 축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 대상이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이 막 이제 제보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에 맞는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면 뭐 또 그것들이 뭐 즐겁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땅튜브랑 엮이지 만다 이거보다는 그냥 땅튜브 씨 채널을 제가 그냥 재밌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코치님 아시는 것도 많고 지적 사고 능력도 좋으신데 컨셉을 어그로 말고 다른 컨셉으로 가시는 건데 제가 아는 거는 얼마 안 돼. 진짜 얼마 안 되고, 뭐 정치, 사회 뭐 이런 분야도 얼마 안 돼 하는 게. 근데 제가 그거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 컨셉으로 가면은 오히려 더 재미가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안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하고, 그 양질의 정보를 최대한 재밌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로만 가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어그로로 가면은 조회수는 나오는데 알맹이를 넣기는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제가 라이브 할 때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는 게, 그런 정보와 뭔가 대중들이 남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살짝 섞어서 하니까 그나마 반응이 좀 좋았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광호 씨가 저랑 과거가 있었으니까 광호 씨를 좀 더 주축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슈에 제가 약간 레카처럼 탄 거고, 사실 뭐 이렇게 레카 오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광호 씨 이슈가 끝나면은 저는 뭐 레카는 하진 않고,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라이브 하면서 피트니스 쪽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궁금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약간 이제 그거로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푸는 거. 그게 지금 제 스탠스인 것 같아요. 강고는 선선수를 로이더라고 하던데 이 코치는 아니라는 스탠스던데, 이 코치님이 내추럴로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뭐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내추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엄청 많잖아요. 내추럴, 나 라이프 타임 내추럴이야, 나 내추럴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건 무작위 도핑 있는 대회를 계속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불시 도핑 있는 대회를 계속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은 도핑 기간을 정해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안 잡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저도 도핑 테스트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그냥 6개월 약 끊고 내추럴 대회 나가면 안 걸려. 다 알아.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알고 있어요. 안 걸리는 방법 다 알아요. 심지어 뭐 도핑 테스트가 뭐 월요일에 있다. 그러면은 그 전주까지 약을 쓰다가 끊으면 안 걸리는 약들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핑 테스트를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대회를 믿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작위 도핑 테스트를 하는 시합을 지속적으로 출전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설기관 선수죠. 설기관 선수는 매년,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합 나간 걸 보면 전국체전만 나간 게 아니라 미스터 코리아, YMCA,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이런 거를 계속 나가요. 그 시합의 뭐랄까 풀을 보면은 6월에 나갔다, 8월에 나갔다, 뭐 10월에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6개월 동안 시합을 계속 나가는데 그 시합이 전부 불시 도핑, 무작위 도핑, 성적 우수자 도핑을 하는 시합이라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다면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유튜브나 SNS가 발달하면서 나 라이프타임 내추럴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설기관 선수 말고. 설기관 선수 말고 없어요. 그렇게 시합을 나가면서 옛날과 지금과 몸의 차이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죠. 근육량의 차이도 거의 비슷해요. 근육량 조금 늘긴 했는데 사실 근육량은 진짜 거의 안 늘었어. 그 수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당연히 설기현 선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현재 저의 주장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는 거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내추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불시 도핑을 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극좌파랑 친하게 지내는 거 가능하신가요? 불가능. 솔직히 근데 이게 사상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 마인드가 그거거든요. 배고파? 일을 열심히 해. 돈이 안 벌려? 더 일해.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극좌파분들을 보면은 이게 항상 나한테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은 그거를 나에게서 찾지를 않아요. 극좌파로 갈수록 이게 항상 있거든요. 저는 극우라 그랬잖아요. 문제점이 생기면은 저는 무조건 문제점을 저한테서 찾거든요. 내가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올까? 뭐를 더 해볼까?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극좌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해요. 전부 다. 이거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그렇대. 약간 이런 식으로 전부 풀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극좌에 있는 친구들과는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